1898년 6월 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부에 위치한 센타 카탈리나라는 한 섬에서 찰스 프레데릭 홀더라는 남성이 3시간 45분여간의 힘싸움 끝에 마침내 183파운드짜리 참치를 끌어올리는데 성공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미국인들이 참치라는 음식에 푹 빠지게 된 출발점이었다. 북아메리카를 둘러싼 대서양, 태평양, 멕시코만 등지에는 오래전부터 수많은 참치떼들이 몰려다녔고 수천 년 지난 유적지에서 발견된 참치뼈,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참치를 먹는다는 유럽인들의 기록이 있으나 거의 모든 미국인들은 20세기가 되기 전까지는 참치를 먹지 않았다고 한다. 그냥 안 먹은 수준이 아니라 참치를 극혐하기까지 했는데 가령 무게가 680kg 이상에 달할 수 있는 거대한 대서양 참다랑어들이 어부가 친 그물에 들어오게 되면 다른 물고기들을 개걸스럽게 잡아먹은 뒤 배가 다 차면 그물을 들이받아 뚫어버린 뒤 유유히 빠져나갔고, 따라서 미국 어부들은 참치를 극도로 꺼리며 피해야 할 어종으로 여겼다. 또한 음식으로서의 참치에 대한 미국인들의 평가는 매우 박했는데 1862년 편찬된 한 백과사전에는 참치의 살이 돼지 살코기와 비슷하고 맛도 좋으나 미국에서 참치 살은 생선을 잡는 미끼로 사용될 뿐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한 어류학자는 참치는 정말 크고 겁나 많은데 이 고기를 잡고자 하는 노력이 거의 없으며 참치는 종종 닭들에게 주는 사료로는 사용되나 사람이 먹는 경우는 거의 없다 라고 보고했다. 그래도 생선이다 보니 일부 해안 지역에서는 참치를 별미로 여겨 즐겨 먹거나 혹은 미국의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참치가 메뉴에 오르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참치 식문화가 오래전부터 자리 잡고 있던 지중해 지역을 방문해본 소수 미국인들 혹은 이 지역에서 온 유럽인들을 위한 것이었다. 참치에 대한 미국인들의 평가는 너무 기름지고 조잡한 맛이다. 거의 모든 이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 그 살코기가 너무 역겨워 어떤 집안의 주부도 셰프들도 참치를 구매하지 않는다 등이었으며, 참치는 어떤 생선보다도 값이 싼 물고기였고 그런 참치의 용도는 썩혀서 거름으로 사용하기 위함 혹은 등불을 밝히는 기름을 뽑아내는 정도였다. 아무튼 이런 와중 1886년 여름 찰스 프레데릭 홀더라는 한 박물학자가 낚시 장비를 들고 캘리포니아 남부의 센타 카탈리나라는 섬에 도착하게 된다. 센타 카탈리나라는 섬은 여름에 수많은 참치떼들이 연안에 몰려드는 곳이었고, 찰스 홀더는 이 거대한 물고기를 낚겠다는 목적으로 온 것이었다. 한편 이 섬에서 어부들이 참치를 잡을 때 쓰던 방법은 바늘과 미끼를 단 굵은 줄을 보트나 잔교에 꽉 묶은 뒤 바다에 던져놓는 것이었는데, 이후 참치가 바늘을 물게 되면 참치는 보트 혹은 잔교와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이게 되고, 몇 분 뒤 힘이 다 빠져버린 참치를 어부들이 질질 끌어내는 방식이었다. 목숨을 두고 인간과 싸울 기회조차 주지 않는 이러한 방식이 신사적이지 않다고 생각한 찰스 홀더는 민물용 낚싯대와 릴을 들고 바다로 나아가 자유롭게 뛰노는 참치들을 향해 낚싯대를 던졌고, 던질 때마다 참치들이 줄을 끊고 도망가는 바람에 모든 줄을 날려먹고 결국 꽝을 쳤다고 한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은 찰스 홀더는 이후 참치 시즌 때마다 섬에 찾아와 수없이 많은 낚시 장비들을 수장시켰으며, 12년이 지난 1898년 6월 마침내 83kg짜리 참치 한 마리를 끌어올리는데 성공한다. 2주 뒤 그는 낚싯대와 릴을 사용하여 참치를 잡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튜나 클럽을 창설하였고, 이것이 미국의 바다 스포츠 낚시란 것이 퍼지게 된 시작점이었다. 당시 스포츠 피싱이란 것은 영국 상류층들이 즐기던 고급진 문화였고, 따라서 수많은 미국의 저명 인사들, 심지어 미국 전 대통령과 장차 대통령이 될 인물까지 이 튜나 클럽의 멤버가 되었다. 이들의 활동이 여러 신문과 잡지들을 통해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며, 이제 참치는 하등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생선이 아닌 바다의 셀럽이라는 이미지를 얻게 된다. 물론 이렇게 참치의 이미지가 좋아졌다 해서 미국인들이 바로 참치를 먹기 시작한 것은 아니었는데, 심지어 참치의 이미지를 바꾼 장본인들인 튜나 클럽 멤버들조차 참치를 잡으면 대개 박제하여 집으로 가져갔지 먹지는 않았다고 한다. 미국 전역 사람들이 참치를 즐겨 먹도록 만든 음식은 바로 참치캔이었다. 참치가 바다의 셀럽이 되기 전부터 캘리포니아에선 연어, 정어리와 같은 생선 통조림 산업이 발전 중이었고, 이 중 로스앤젤레스 해안 지역에 위치한 캘리포니아 피쉬 컴퍼니라는 곳이 있었다. 정어리, 고등어 통조림 등을 만들어 잘 팔던 와중 1903년 캘리포니아 남부 해안에 정어리들이 싹 사라져버렸고, 캘리포니아 피쉬 컴퍼니는 커다란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언제 다시 정어리들이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들은 주변 여러 생선들을 물색하였고, 그 중 하나가 바로 참치였다. 참치를 통조림으로 만드는 것은 미국에선 처음 시도되는 방법이었고, 더욱이 이렇게 처음 만들어진 참치캔에 대한 평가는 너무 기름지고 너무 맛이 강하고 짙은 갈색이라 꺼림칙하다 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선지 참치에 꽂힌 캘리포니아 피쉬 컴퍼니는 이번엔 흰 살코기가 많은 날개다랑어 라는 참치를 사용하고 수년 동안 제조 공정을 발전시킨 끝에 새하얗고 기름이 적은 부드러운 맛에 다른 생선
생선과 달리 살이 부서지지 않는 참치캔을 만들어낸다. 이제 이렇게 탄생한 새로운 음식 참, 치, 캔이란 것을 어떻게 대중들에게 먹이느냐가 관건이었는데, 이에 대한 전략은 참치캔을 바다의 치킨으로 광고하는 것이었다. 하얀 참치살의 생김새는 닭고기와 무척 비슷하며 맛도 살짝 비슷하다 라는 것이 초기 광고 문구였으며, 이 새로운 참치캔의 판매량은 급속도로 증가하게 된다. 치솟는 판매량에 따라 다른 통조림 회사들도 참치캔을 생산하기 시작하는데, 이들이 참치캔의 가치에 대해 내세운 것 역시 바다의 닭고기였다. 여러 광고 매체들을 통해 캔참치는 닭고기를 닮은 것, 닭고기 맛이 나는 것, 닭고기로 착각할 만한 것 등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으며, 통조림 회사들 간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참치캔의 가격은 점점 떨어졌고, 참치캔은 누구나 사 먹을 수 있는 저렴한 음식이 되었다. 이후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며 참치캔의 진가가 발휘되는데, 조리 과정이 필요 없고 거기다 어떤 고기보다도 저렴한 캔참치는 전시에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 되었고, 영국의 경우 미국에서 대량으로 참치캔을 들여왔으며, 이 음식에 대한 평가는 완벽한 보물이라는 것이었다. 또한 1917년 미국이 참전하며 미국 정부는 메주 혹은 격주로 고기 없는 날을 장려하였고, 이때 참치캔은 고기의 훌륭한 대체품이자 좋은 단백질, 비타민 등을 담고 있는 건강식으로까지 알려지게 된다. 1920년대에 이르러 캔참치는 미국인들의 주식으로 자리 잡게 되며, 참치캔 회사들이 내놓는 각종 홍보 책자들에 담긴 레시피들을 통해 참치 샐러드, 참치 오믈렛, 참치 샌드위치 등 다양한 음식들이 퍼지게 된다. 1929년 대공황 이후 제2차 세계대전의 힘든 시기 동안 참치캔은 미국인들에게 더욱 진한 인상을 남기게 되고, 이제 참치는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물고기로 등극하게 된다. 이후 스시, 사시미 문화를 들여오는 일본인들에 의해 미국인들은 참치를 날 것으로까지 즐기게 되었다.